안녕하십니까. 신상하게 민주국민 제51회 새정치민주연합의 변모는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이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죠.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이 당내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슨 혁신이다, 개혁이다 라고 외치는 것은 허공의 울림밖에 되지 않으며, 사실 그 시초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730 재보궐선거의 후보 공천을 당원 위주의 경선으로 했다면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또 안철수에게 그렇게 했다면 안철수 의원이죠. 안철수 의원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속 좁은 욕심으로 자기 사람 만드는 것에만 신경을 쓰므로 이번 선거에서의 이러한 참패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죠. 이름도 뭐 일간에서는 바꾸자,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동의합니다. 민주당 이름을 다시 찾으시길 바라며, 또한 박영선 의원께서 이번에 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되신 거 축하드리며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 지난 2011년에 있었죠, 전당대회가. 그때 당 대표와 그 최고위원 선출할 적에 후보, 국회의원 후보라든지 그런 것을 공천을 하지 말고 국민 경선으로 해야 된다. 완전 오픈한 그러한 국민 경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의 말처럼 비상대책위원회다 뭐다 하는 것 이제는 필요 없다고 말한 것에 일부는 제가 동의합니다만, 이번에는 과거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떤 좋은 결과물을 나타내지 못한 상태로 끝나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짐작을 해봅니다. 또한 박영선 비대위원장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2011년 그러니까 2012년에 그 총선이 있었죠. 그 전에 국회의원들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한명숙 전 대표님께서 상당히 어려워했습니다. 상당히 힘들어했다는 거죠. 한명숙 전 대표님 같이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명숙 대표님을 각 개파에서 막 쑤셔댔거든요. 그래서 한명숙 의원님께서 정말 소신껏, 그 대표님께서 소신껏
공천을 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본인의 뜻과 달리 공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 일각에서는 그 한상진 그 서울대 명예교수인가요? 그 사람이 대선 패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박영선 의원님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박영선 대표님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우린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그 말을 듣고 한상진 그 명예교수님께서 치를 때렸다. 그래서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됨으로 전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이런 학자들이 문제예요. 사실은. 예. 정치는 학풍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또 누굽니까? 안철수의 고려대 명예교수,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분. 그리고 또 누굽니까? 국민포럼 만든 권영길인가요? 권영길은 노동당 대표 성함이시고, 하여튼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정치를 매주 한다는 것은 사실 옳은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내의 개파는 이 척결보다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 등으로 대결과 각 개파 간의 대결이죠. 대결과 화합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파 정치가 잘 안착이 되지 못했죠. 과거의 그 야당의 개파 정치로 인해서 당내 대결만 치달았거든요. 1960년대 신파다 구파다 하면서 얼마나 치열히 싸웠습니까? 거기에 국민들은 아주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리고서 60년대 말을 지나서 70년대 초반에 김대중, 김영삼, 이기택 이런 분들이 이제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왔죠. 지금 민주당 내에 친노, 노무현 대통령을 위시로 한 그 친노 세력, 그리고 지금 사퇴하신 손학규 개파가 있고, 또 박지원 그 호남을 대표하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님의 개파가 또 있고, 그 외에 여러 개 있겠죠. 각 개파를 서로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내의 민주화를 이루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아무튼 저는 이번에 박영선 대표께서는 정말
지난 2012년 총선 전에 국회의원 후보 공천 문제로 결국에는 지도력에 타격을 받고 물러선 한명숙 전 대표님 같은 전철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소개할 글이 있는데요. 전병헌 전 원내대표님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죠. 지난 총선과 대선의 뒷모습처럼 말로만 혁신하고 실천과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지 못합니다. 21세기에 20세기 체형과 생각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체질을 21세기형으로 바꾸는 혁명적 체질 개혁을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또다시 패배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화 레미제라블을 보았고 혁신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혁신했고 체질을 바꾸는 혁명적 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선거에서도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명량을 보고 이순신 장군의 사직생 생직사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혁명적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2016년 총선이 끝나고 또 위안이 될 세 번째 영화를 보고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병헌 전 원내대표님께서 글을 올리셨는데요. 그분은 우리가 혁명적 개혁을 하지 못하면 2016년 총선이 끝나고 또 위안이 될 세 번째 영화를 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병헌 의원님은 개혁의 의지가 있습니까? 혹시 유행가 가사처럼 그냥 바람만 보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직전 원내대표를 맡으시는 동안에 당내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 애쓴 것을 저는 못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혁명적인 개혁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까요? 혁명적 개혁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한두 사람이 해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민주당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고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이 절실히 느껴서 개혁에 앞장서야 되고 또 이번에 박영선 비대위 위원장의 혁신을 계파의 정치에 관계없이 순응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께서 반드시 당내의 민주화를 위해 소신껏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민주당의 혁명적 개혁을 위해서는요, 첫째로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당의 지도부가 하지 못하고 선거구 지역의 유권자들로부터 선출된 후보가 되는 것이고요. 이른바 국민 경선을 통해서 하자 이겁니다. 당의 권력부터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무슨 민주주의를 기대해야 하겠습니까? 모순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천권으로 의원들을 소나기에 쥐고 흔들어대면
소신 있는 발언들이 나오겠어요? 초선 의원 대부분이 불타는 가슴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혁신적이며 개혁적인 모습이 사라지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투지를 갖고 버티면 다음 공천에서 탈락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당론을 만드는 것 좋지 않습니다. 모든 자기네 당의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하나로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당론이 정해지면 다른 참신한 생각들은 말도 못 꺼내요. 그러니 매번 지도부의 생각으로 내놓은 생각을 당론으로 거의 굳히지요. 그러니 매번 당의 당론으로 상대 당과 결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투는 있어도 타협과 협상은 없는 거죠. 또 있다 해도 아주 미약한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여당과 정치법을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 승자 독식에서 탈피하고 독일과 같은 정치 체제를 만들거나 의원 내각제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수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당의 개혁에 왜 난데없는 정치법을 거론하냐고 말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적지 않는 비친노계에서 안철수를 시간을 주고 다시 불러와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스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철수가 시간을 두고 다시 나온다면 개혁은 무슨 개혁입니까? 국민들을 다시 한번 우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철수의 브랜드는 이미 싸구려 중고 폐물 시장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밸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다분히 친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브랜드한 대선 주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거기에 정성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영수 의원이 그렇고, 그리고 전 원내대표이신 호남계를 대표하는 박지원 의원님이 그렇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께서도 연세가 있어서 그렇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면 그분 또한 괜찮습니다. 이렇게 좋은 대선 주자들을 놔두고 브랜드의 상처투성이요, 지도력도 부족해 색깔도 흐리멍텅하고 공부만 잘했지 나라를 이끌 제목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에게 유권자들의 민심을 거스려 그를 보담는다는 것은 정확히 아니라고 봅니다. 나도 처음 그의 등장에 다른 사람들처럼 응원하고 지지하였죠. 그의 행동에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우리와 같아 보였으나 행동은 다르게 나타냈으며 그의 속마음을 알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국가를 위하는 사람들이라면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의 정착화를 위해 당내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께서 어느 TV 프로그램인가요? 지도자라는 서브젝트로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저 산에 정상에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지도력을 여러 가지 스타일의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프로그램이 다 끝나갈 무렵에 천호선 정의당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을 때 그때의 자신의 어떤 권력, 자신의 어떤 입지, 이걸 그러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민심,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뭐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 노트에 메모해 둔 곳이 있는데 하여튼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